자, 며칠 전에 있었던 검찰개혁 그 입법청문회 여러분들 많이들 보셨을 거고 검사들의 민낯을 봤다 이런 분들 많이 있었습니다. 이 청문회 이후에 지금 더 짚어봐야 될 부분들을 조금씩 더 살펴보는 시간들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었고 두 번째 청문회에 나와서 주목을 받았던 인물 마이크를 하늘 향해 올렸었고 지금 제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던 저 최재현 검사 이 관봉권 띠지에 대한 담당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언론에서 집중했던 내용들 외에 그러니까 막 밤 늦게 나왔던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이 띠지 훼손을 1월에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 상부에 보고 안 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중대한 뭐랄까요 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때 사건이 많아가지고 수사 다 끝내고 보고해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 이동이 있어서 천안으로 갈 때 그 자기 후임 검사한테 지금 보고해도 다른 진행 중인 수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 보고하지 않을 생각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정말 무책임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네, 최재형 검사 입장에 생각해 보면은 자기가 이거 없어졌다는 걸 안 게 1월 9일, 8일이잖아요. 네. 근데 검사 정기 인사일은 2월 3일이에요. 그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요. 한 달 뒤면 내가 딴 데로 가는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걸 딱 알았을 때 책임지기 싫은 거죠. 왜 나 있을 때 이런 일이 터져가지고 물론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본인이 이거에 가담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가담했을 수도 있고 만약 가담하지 않았더라면 책임지기 싫으니까 한 달 동안 이걸 그냥 보고도 안 하고 뭉개다가 자기는 떠나버리는 전형적인 무책임한 이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아니 왜 이날 청문회에 나왔던 그 양천경찰서의 수사과장이라는 분, 이 최재형 검사의 행태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경찰이라면 보고나 진상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파면이나 해임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날 백혜룡 경정이 마지막에 한 얘기가 거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바로 옆에 세워놓고 이 문 나가는 순간 이 사람들 체포해야 된다. 체포영장 발부해야 된다. 말이 되냐. 특수직무유기로 다 체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취재하면 취재할수록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띠지 사건이 터졌을 때 남부지검의 최고위직에 있던 사람이 검사죠. 이분이 모 정치인한테 최근에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그거 수사관이 돈 세가지고 그냥 휙 버린 거야. 의외로 이 사건 굉장히 황당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사관들이 원형 보존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돈을 세서 금액을 맞춰 놓는 걸 원형 보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김정민 수사관이라는 사람이 계속 주장하는 게 그 그렇죠. 내용이잖아요. 예. 그리고 검찰은 원래 있던 관봉권 띠지 그대로 있는 거 그 비닐로 쌓여서 그대로 있는 거 이게 원형 보존인데 이게 해석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리고 막상 검찰에 가보면 검사는 검사대로 수사관은 수사관대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건은 말이 돼요, 그 수사관이 잘못이다라고 의회에서 퍼뜨리는 거예요. 여론을 형성하려고. 근데 그걸 고지고대로 믿고 막 떠들면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검찰이 자기들 그 얘기를 마지막에 이제 최재형 검사가 그 얘기를 하던데 큰 틀에서 자기 책임하에 있다. 이런 표현은 해요. 그러면서 규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검찰이 고의로 은폐하려고 하거나 그런 거 아니다. 우리 잘못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뒤로는 또 막 그런 얘기들을 흘리고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은 수사관들이 잘못한 거고 우리는 잘못한 거 없어. 그리고 고압적이잖아요. 그날 가르치려고 그렇죠. 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 국민을 상대로 한 자리입니다. 생중계 라이브가 되고 있어요. 어디서 호통을 칩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 최재형 검사실에서 조사받는 피의자는 어떻게 당했을지가 딱 눈에 보이네요. 그래요. 그 얘기 많이들 하죠. 검사실 안에서 도대체 어떻게 왕으로 살았길래 여기 나와서도 국회에서까지 저러는데. 제가 나중에 그 검사실 가면은 맞아요. 제가 그 검사실 혹시 가면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검사님. 왜 말을 끊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최재형 검사나 뭐 박상영 검사 참 굉장히 이제 저도 검찰 출신으로서 안타까운 것이 지금 뭐 검찰 개혁이나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바짝 엎드려 가지고 참여를 해도 모자랄 지경에 이러고 있으니 그냥 관뚜껑에 못 박으러 나온 거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역으로 묻고 싶은 게 본인들이 보였던 태도를 본인 검사실에서 피의자가 본인들한테 보였다면? 그렇게 보였다고 하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수사 보고서를 한 10쪽은 썼을 것 같아요. 그걸로 재질 물량, 그렇죠. 태도 물량, 뭔 물량, 뭘 네. 이런 게 해가지고 막 엄벌이 필요하다, 막 극형을 구형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저 이거 좀 딴 얘기지만 아까 전에 그 경찰 뭐 양천경찰서 송지원 수사과장이 이제 우리는 네. 파면 해임. 사실 이제 지금 경찰이야 이제 이 수사 검찰 개혁 입장에서 이제 물 들어왔을 때 노젓는 거긴 한데 그쵸. 사실은 그 경찰의 멘트를 보면서 맞는 말이죠. 그렇죠? 경찰에서는 그렇게 들통났으면 당연히 파면이나 해임됐겠죠. 네. 다만 이제 어떤 검찰과 경찰의 이제 수사 이제 수많은 지금 논란이 있잖아요. 어떻게 기능을 배분할지에 대해서 경찰에서 사실은 검찰도 그렇지만 경찰에서도 이런 증거 같은 게 암장되거나 그 얘기 어디로 사는 예. 이게 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뭐 경찰이 우리가 하면은 다 할 수 있어. 뭐 우리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밉다고 경찰이 선이 아니듯이. 그렇죠. 근데 좀 그런 걸 좀 가려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말씀하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서로 지금 보면 되게 웃긴 게요. 다 독립이라는 단어를 써요. 경찰도 수사권 독립 얘기하고 있거든요. 검찰로부터의 수사권 네. 독립. 검찰도 독립 얘기하고 예. 있어요. 법원도 독립 주장하는 데가 다 수상합니다. 예. 독립하는데 이거 되게 수상해요. 독립을 그래서 주장하면 의심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세 주체 간에는 경쟁을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고 균형을 중요한 맞출 얘기네요. 수 예. 있도록 시민적 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야 됩니다. 이거 100% 사고 쳐요. 이거를 이런 사람들. 기억하시면 돼요. 수사권 독립, 어허. 수사 독립 하면 왠지 그럴싸해 보이고 독립을 지켜줘야 될 것 같잖아요. 예. 왠지. 독립이라는 게 중요한 가치처럼 보이죠.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 사례도 있으니까 예. 외압을 막아야 되니까. 근데 그 잘 생각해봐야 돼요. 독립을 100% 완벽히 보장해준 결과물이 윤석열이었다는 그렇죠. 거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 요거 썸네일 나오네요. 자, 썸네일용 저기 캡처하기 얼굴 한번 네. 오늘 표정. 제가 오늘 한 건. 자, 저는 어제 그 밤에 그리고 오늘 오전에 이제 기사 보다가 이 강백신이라는 검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 수사했던 검사고 지금 뭐 대구 고검 가 있는 청문회에서는 크게 존재감 없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돌아가가지고 이프로스 그 검찰 내부망이죠. 거기 어젯밤에 글을 썼대요. 국민 공익을 위해 투자해야 할 업무 시간을 할애해서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청문회는 검찰에서 수사를 한 사건의 과오가 무엇인지만 확인했다. 일방적인 의혹과 독자적인 주장을 통한 재판 뒤집기 시도만 진행됐다.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청문회에서는 조용하다가 전형적인 방구석 여포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이게 사실은 강백신 검사가 윤석열 정권에서 이제 특수부장 3부장 1부장 하고 나서 뭐 거의 대장동 사건 맞고 저는 그때 이제 되게 험한 표현으로 사실상의 망나니 칼 잡은 검사라고 했거든요. 너무 수사가 거칠고 너무 막혔죠. 사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국회 나와서 아니 그 아까운 시간 내고 나와서 했으면 그 자리에서 말을 해야지. 국민을 위한 뭐 수사할 시간에 자기가 그걸 떼어내서 왔으면 그 자리에서 말을 해야지. 거기서는 안 하다가 집에 가갖고 거기서 이게 뚜닥뚜닥 저 키보드 앞에서 큰 소리 치고 있으면 그게 참. 그러니까 저는 전형적인 정치 혐오를 자극하는 거죠. 예. 네. 정치인들이 그 바빠 죽겠는 검사들 불러가지고 몇 시간씩 앉혀놓고 한다는 게 고작 재판 뒤집기나 하겠다는 거야. 이 얼마나 한심한 정치인들이야. 국민 여러분 혼내주세요, 이런 정치인들. 예. 이러니까 여기에 이프로스 이런 글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 같으면 이게 통하죠.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검찰의 민낯을 너무나 너무 많이 봤어요. 많이 그렇기 봤어요. 때문에 강백신 검사가 이런 글을 쓰면 강백신 검사가 욕을 먹어요. 그런데도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강백신 검사만 이런 주장을 한 게 아닙니다. 박상용 검사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왜 자꾸 그 채널A에 나가서 비슷한 맥락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다 끝난 거고 없다고 했는데 왜 법무부가 나서가지고 연어회 술 파티 마치 뭐 있는 것처럼 그것도 말도 안 되게 재소자가 맞겠냐 검사가 수사한 게 맞겠냐 거의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렇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까지 났는데 이걸 뒤집어 말도 안 돼.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조폭 주가 조작범 말 믿고 이재명, 김용, 이화영 기소했잖아요. 예. 그래놓고 이제 와가지고 무슨 거꾸로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똑같은 그 무소속 홀모자도만. 최혁진 의원이 막 얘기하잖아요. 김성태 알잖아요. 전주 나이트파 뭐 이런 얘기를 법사위에서 했던 내용들이 지금 짤로 많이 다니고 있던데 그런데 그 회사에 뭐 사내이사나 뭐 이런 거 사회이사 보면 검사 출신들이 가 있다. 이거 어떻게 볼 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검사들의 민낯 박상용, 최재현 청문회 나왔던 그리고 강백신 검사의 이런 글 이런 것들의 이제 종합판 같은 인물이 윤석열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정치 혹은 뭐 정치인을
검사들이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는지를 박상용 검사의 그 웃음이라든지 최재형 검사의 그 마이크 올리는 거라든지 그리고 과거에 왜 윤석열이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뭐 내가 국민의힘 들어가서 당을 뽀개버린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이게 정치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제 검찰 정치의 핵심은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고 반정치 담론이에요. 정치는 굉장히 막 그 후지고 그다음에 뭐 굉장히 뭐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 주장이나 이런 게 협의하고 뭐 이런 집단이야. 이런 하찮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 성실하게 수사하고 열심히 공직에 봉직하고 있는 검사들을 이렇게 모욕하고 있는데 당신들 참으실 겁니까?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부에서 보수 유권자들은 설득력이 있죠. 아 진짜 바빠 죽겠고 그 사건 처리하느라 여념이 없는데 이 정치인들이 할 일 없이 사람들 불러가지고 뭐 하루 왼종일 벌 세우고 뭐 하는 거야. 이런 담론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예. 과거 검찰 개혁 얘기가 이제 정치권에서 나올 때마다 나왔던 게 저기 장윤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정치 담론이거든요. 맞아요. 저 부패한 놈들이 우리를 그렇죠. 그게 대검 중앙수사부 중수부 이제 폐지할 때도 그렇죠. 그 논리가 세게 나왔고, 야 이거 이거 없으면 누가 제일 좋아할 것 같아? 우리 없으면 국회의원 놈들이 제일 좋아해. 사실 기자들하고 이제 법조 기자들하고 검사들 자주 만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보면은 말이 험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다 부패 운상 돈 받고 야 중수부 없으면 뒤로 돈 받는 거 누가 돈 받아? 그러니까 지들 해먹으려고 지금 이러는 거다. 나서 또 이후에 이제 또 검찰 수사권 축소할 때 뭐 특별 수사 역량 줄이고 기능 조직할 때 똑같이 얘기가 나옵니다. 야 이거 누가 좋아할 것 같아? 정치하는 놈들만 좋아해. 딱 이 논리거든요. 결국 부패공화국 만들려고 쟤네들 저러는 거야. 뭐 이런 논리인 거예요. 그렇죠. 그것의 결과를 우리가 이제 봤잖아요. 보고 나서 지금 그것에 대한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는 순간에도 이들은 이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국민들한테 전파가 되고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왜 그 이대남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뭐 전 좋아하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젊은 극우 세력들이 막 늘어나고 있다. 이런 지적들 하지 않습니까? 이 뭐 찰커크 사망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도 막 그런 움직임들이 있고 막 모임을 하고 그런다는데 그 세대들이 쓰는 커뮤니티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탈정치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에 대한 뭔가 굉장히 왜곡된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정치 관련된 얘기하면 무조건 강퇴당하고 뭐 이런 커뮤니티들에서 벌어지는 것들이 과거에 뭐 일베라든지 아니면 그 극우화되어 있는 각종 왜곡되어 있는 사고들이 이제 표출이 되면서 이게 오프라인까지 다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 극단으로 가다 보면 어디로 가냐면은 이게 반정치 수준이 아니라 이제 반민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을 동등하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약자를 혐오하고 너희는 우리랑 달라 하면서 계급 짓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예, 그래서 이 검찰의 박상현 검사나 막 이런 사람들이 하는 그런 뉘앙스적인 생각과 그 커뮤니티에 나오는 것들 좀 맞닿아 있다고 보는 것이 그게 어디에 있느냐? 이 사람들은 민주주의 시민이 아니에요. 자기 정체성을 마치 조선시대의 사대부 뭐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검사들이 보면은 나 조선시대로 치면은 정 몇 품이야 뭐 이런 얘기 우스갯소리 하고 놀아요. 벼슬아치들. 그렇게 보면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만이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엘리트들이고 그냥 일반 국민들이나 아마 이런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시혜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그 시혜 대상. 너희들은 그냥 우리 말만 들어. 이렇게 보는 것이고 정치인들은 이런 체제를 이제 항상 시끄럽게 만들고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우리의 사냥감들. 그래서 척결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국민들을 얼마나 어리석게 보고 있느냐라는 건데 확실히 말하고 싶은 건 국민들은 어리석지 않다는 겁니다. 앞서 우리 장윤선 기자가 뭐 빛의 혁명 얘기도 해주셨지만 국가에 뭐가 있을 때 그거 바로잡았던 건 전부 국민들이에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일도 시간이 뭐 지금 현재 진행형이니까 뭐 갈등도 있고 시끄러워지는 거지만 결국은 바로잡아지지 않을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 검사나 판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는 동학혁명의 정신이 유구히 흐르고 있다. 아니 진짜예요. 그 DNA가 있어요. 보십시오. 그 우리는 보면 그 불이한 권력이 있었을 때 반드시 뒤집어 엎어요. 그리고 국민이 항상 승리하는 역사를 만듭니다. 그런 나라가 별로 없어요. 세계에.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전 세계가 막 극우 때문에 온 난리인데 그 뭐 아주 평화롭게 무슨 뭐 어디 폭력이나 막 이런 거 없이 따박따박 민주주의를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검사들, 판사들은 이거 뭐 어리석은 백성들이 뭐 백날
뭐 요구해봐야 결국 세상은 우리가 쥐고 흔드는 거야라는 진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끼리는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김대감, 정대감 하면서 골 때리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자, 그래요. 이런 상황들, 이게 뉴스를 보면서도 이런 마음이나 이런 어떤 정보를 가지고 보신다면 뭔가 해석되는 영역들이 더 많아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일에 저희 뉴스다이브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으로 취재 편의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별책 부록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자매 결연 정도로 네. 하죠. 예, 서로 좋습니다. 돕고 사이로. 네. 예. 자, 자매 결연 좋아요. 오늘 뉴스다이브 비오는 수요일에 함께했습니다. 시간이 약간 넘치긴 했는데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함께해주신 세 분과 또 인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선 기자, 우리 김남일 기자, 김기현 변호사와 인사 함께 나누죠.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